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도시개발법은 여기 370페이지입니다. 370에 도시개발법에서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으면 되니까. 자, 도시개발. 다음 주에 이제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 비교해서 할 건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썼어요. 도시였단 얘기예요? 기존의 땅이 도시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니, 산들론이 이렇게. 이런 적. 이런 적을 도시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 도시로 만들 거냐, 여기를 할 거냐, 저기를 할 거냐, 그래서 정해야 되죠. 여기 지역을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땅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비도시였던 적이 도시화가 되는 거니까 뭘 밀어야 되냐, 땅 밀어야 돼요, 건물 밀어야 돼. 땅. 그래서 얘는 토지개발 사업에서 옛날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하다가 이게 2000년대에 바뀌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 지정하는 사람이 누가 지정할 거냐를 찾아야죠.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하고 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여기를 자 무슨 새로운 단지로 만들어내거나 무슨 시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싹 미는 거 이렇게 밀어서 구획 정리하는 거 이렇게. 구획 정리하면 일단 뭐가 깔려야겠네. 기반시설 도로 뭐 깔아야 돼. 정리가 딱 되면 요 정리된 거를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야. 공급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이 땅을 하려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을 이제 시행자라고 하면 이 시행자를 누가 지정해 줄 거 아니야. 목적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신도시란 말 되게 많이 들었죠. 신도시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5대 신도시 있죠. 5대 신도시. 지금은 9도시죠. 일산 신도시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욕먹어요, 이제. 일산 9도시야, 이제 거기는. 분당 9도시죠. 판교가 뭐죠? 신도시. 김포,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양주, 신도시. 별내, 신도시. 다 신도시. 위례, 신도시죠. 걔네들 다 뭐 민 거예요? 땅 민 거야. 근데 사람들은 도시 개발했다 그러면 아파트 진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얘는 구획만 정리하고 끝난 거고 이 공급을 받은 사람이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부지를 샀으면 현대아파트 짓겠지. 맞죠? 네.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상업지역 부지를 만들었어. 그럼 삼성 홈플러스 짓겠죠. 그럼 이걸 딱 땅을 구획해서 받기까지가 도시개발사업이야. 짓는 건 건설사업이지. 건설사업은 주택법에서 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구획 정리하는 건데 무슨 단지. 그래서 산업 뭐라고 하죠? 단지. 준산업 단지. 그리고 일산을 신도시 만들 때 목적이 주거단지예요? 공업단지예요? 산업단지예요? 목적이 주거였어.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아파트 지은 거겠죠. 중간중간에 상업지역, 녹지공간 만들었겠지. 그러면 요 개발구역 정하면서 무슨 도시로 만들자라는 개발 계획을 동시에 짰을 거야. 이 계획 짜고 구역을 지정하는 걸 동시에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지정권자가. 그럼 이제 개발 계획 짰으니까 사업할 사람 나와야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시행자를 하고 이 시행자가 나는 이렇게 밀어버릴 겁니다. 언제 착수해서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라고 짜는 걸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실시계획은 당연히 누가 짜겠네 이거? 시행자 짜겠죠. 시행자 자기 마음대로 실시해야 돼요. 개발계획 방향에 맞아야 돼. 그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조문이 뭐 그거지 뭐.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하신 분한테 가서 인가 신청하면 인가오시 떨어졌어. 이제 사업 들어갈 건데 저기 땅값이 싸면 그냥 시행자가 그냥 공익사업 목적으로 다 사버리면 돼. 이거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 있어요. 근데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면 수용을 못하죠.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자를 잠깐만 더 나가 있다가 내 구획 정리하면 다시 들어와서 땅으로 바꿔줄게. 땅지 바꾸라는 거야?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라 여기는 좀 싸고 여기는 좀 비싸. 그럼 섞었으면 되죠. 섞었으면 뭐야? 혼용 방식이라고.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 이 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A, B, C, D, E, F, G 막 세고 있었어. 다 뭐 해버린 거지? 수용. 누구 땅이야 이제? 시행자 땅. 시행자가 싹 밀어버리면 되죠. 공사에 착수해요. 착수해서 공사가 끝냈어. 공사 뭐라고 그럴까? 완료.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했는지 확인 떠야죠. 우리 준공검사라고 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떴죠? 공사 끝났습니다 라고 일반인한테 알려야 돼요. 그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린다? 공고라고 그래.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공고하면 다음날 쟤는 이제 도시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비도시야? 도시 된 거죠. 그럼 개발구역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다음날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해제되는 시점은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수용 방식이고 여기 A 땅, B 땅, C 땅, D 땅, E 땅, F 땅 있는데 얘는 사업하기 전에 A야 너가 갖고 있는 땅이 비싸서 그런데 나가 있어봐. 끝나고 다지냐? 다지면 내가 너한테 땅 돌려줄게. 조성된 땅으로 돌려줄게. 그러면 얘는 나가기 전에 계획 짜야겠네요. 그걸 뭐라고 그래? 환지계획. 환지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시면 돼? 인가.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에 뭐 하면 돼? 이제 착수하면 돼. 착수해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공사 완료. 컨닝해도 괜찮아요. 완료됐으면 뭐 받으면 돼? 중간공사. 중간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돼요. 공고했는데 얘는 문제가 하나 생긴 게 A는 50평 땅인데 조성이 되면 나중에 이 땅 뭐 30평을 어느 땅으로 주겠다 계획 짰죠. 환지의 소유권을 이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가져가세요라고 환지 처분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하면 공고한 날 밤에 다음 날 있죠. 12시 땡친 때 다음 날부터 개발구역이란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해서 저기 구역 지정부터 여기까지 오늘 순서대로 가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지정을 해야겠네? 개발구역. 어디를 정할 건지에 대한 요건이 있겠죠. 어느 땅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어떤 땅은 지금 못하고 어떤 땅 할 수 있어요. 지정하는데 면적을 얼마까지 할 거냐 이런 조건이 맞으면 지정을 할 때 뭘 짜서 개발계획 짜서 지정 딱 해준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행자가 할 일이에요. 이제부터.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다 짰어. 짠 다음에 환지다 그러면 나갔어 그럼 되죠. 수용이야 그럼 돈 줘서 내보내면 되죠. 그래서 조성이 다 되면 구획정리 다 된 거죠. 지금 전까지 내 건물 졌어요? 땅 밀었어요? 땅 밀고 끝났다고. 그 다음에 이걸 공급하면 소유자한테 환지를 갖고 있던 사람한테 돌려주면 뭐 짓겠네? 자기 땅에다가? 단독주택 짓겠죠. 근데 수용 방식 같은 경우는 싹 다 밀었으니까 단독주택보다는 대형으로 지는 게 낫겠네. 그럼 얘는 뭐야? 공동주택 질 거야. 집단 조성 해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도시 갔는데 아파트가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전원주택 부지가 있네. 그럼 뭐예요? 환지 방식이에요. 섞어 썼네요? 혼용 방식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이게 이제 신도시 만드는 게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고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무슨 사업 하나 있었냐면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택지개발 촉진법인데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별 일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갔었어요. 이거 수용 방식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그럼 대규모로 싹 밀어서 뭐 지어놨겠네? 그러니까 신도시 가면 다 아파트야. 아니면 산업단지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도 있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대규모로 해요? 소규모로 해요? 소규모로도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이니까 우리랑 관련 있는 건 도시개발 사업인 거야. 그래서 시험범위에 도시개발 사업을 넣는 거야. 얘를 시험범위에 안 넣어놨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외곽으로 가면서 서울시 인구가 줄었죠. 줄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가 사람이 텅텅 빈다고 그랬잖아. 공동현상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안에서 새로 정비하자 해서 여기 동네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여기는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건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사업. 개발사업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정비사업은 시 내에서 하는 거야. 약간 방향이 다르죠? 네. 근데 얘가 끝나고 나서 40년이 지났네? 그럼 그 안에서 또 뭐 나오겠네? 재개발 재건축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 도시개발은 반복되는 거야. 도시로 개발해놓고 다시 개발했다가 오래됐다가 다시 정비하고 다시 개발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번에 도시개발법 용어 정의 보시면 1번 도시개발 구역이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3조 우리 9조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 개발하려고 정한 땅 뭐라고 불러요? 도시개발 구역. 너무 길어서 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2번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보건, 문화, 복지 기능을 갖는 현관편은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에다 써요.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그러면 이제 어떤 단지를 만들겠다, 시가지를 조성하겠다 그러 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3번에 국토계획법률 준용이란 말은 뭐냐면 얘가 원래 도시개발법이 국토계획법 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쓰던 용어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갖다 써라 라는 뜻이고, 자 4번에 환지라고 되어 있는데 바꾸라는 땅 짓지 할 거예요. 그럼 환지란 예전에 우리 도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게 2000년도까지 있다가 얘를 폐지할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에 대상 토지 위치가 종전에 어디였는데, 지목이 뭐였는데, 면적이 얼마였는데, 뭘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싹 밀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된 후에 그 전에 소유자한테 다시 배분하는 토지야. 바꿔주는 토지란 뜻이죠. 그거를 우리는 환지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 시행수단으로 들어가면서 환지 방식의 시행 시에 적용되고 있다. 환지 방식의 사업은 주로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자, 얘는 언제 주로 하냐면 땅값이 비쌀 때, 쌀 때. 비싸니까 뭐를 못해서? 수용을 못해서. 그래서 그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뭐를 못하니까, 수용 사용 못하니까 환지로 가겠다. 그리고 얘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도로가 넓어지죠. 그러면서 내 땅이 교환되면서 토지구획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교환하는 형태, 지목 변경하고 합필하고 분필하는 형태.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바꿔주는 거, 분합, 분필 합필, 여러 가지 구획 변경 등 지목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방식이 뭐예요? 환지 방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역 중에 여기를 싹 지금 현재 땅을 밀었죠. 땅을 밀었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땅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럼 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무슨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쌌어. 그럼 다 뭐 해버렸겠네? 그럼 대규모로 해놨죠. 대규모로 공동주택 짓겠네. 그럼 아파트 주로 지어지면 무슨 방식? 수용. 땅으로 바꿔주면 환지. 섞여 있으면 혼용 방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땅을 따로 필요 없지.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꼬불꼬불했어. 이렇게 3차로 했는데 쫙 밀었죠. 밀면서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하면서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도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녹지도 있어야 돼. 주거지역도 만들고 상업지역도 만들어서 구획 정리해서 기존의 이 땅으로 만드는데 싹 사서 밀어버리는 거, 바꿔주는 거는 환지야. 그 방식으로 해서 무슨 시가지. 근데 여러분이 근데 도시개발 수업 들은 거 중에 판교 들어봤어요? 걔는 택지개발이에요. 아 죽겠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가 정말 괜찮게 해서 올게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 택지개발은 공공사업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야. 수용해서. 근데 판교, 분당, 성남 다 뭐해? 그러니까 유명한 건 다 택지개발이야. 근데 내가 처음 들었다 그러면 도시개발이에요. 헌인마을 들어봤어요? 헌인마을? 여러분 유일하게 마곡은 들어봤을 거야. 마곡이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그 은평 뉴타운 있죠? 은평 뉴타운도 도시개발이야. 그러니까 그 두 개 빼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상계지구, 장암지구, 천왕지구, 횡당지구 이거 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가는 건데, 형태가 기존에 있던 택지개발은 대규모로 수용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 모여서 할 수도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뭐 설립하겠네? 조합이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택지개발은 다 국가 공공기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방식에서 여기 신도시 개발이 도시개발도 있고 뭐도 있어요? 택지개발.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거 잘 모르던 거. 근데 신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판교, 분당, 일산, 중동, 김포, 운정 이거 전부 다 택지개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뭐로 보세요? 그냥 처음 들었다 싶으면 이제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사업 방식이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주로 밀어버리는 거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돼서 우리가 나갔다가 우리가 받으면 되죠. 그래서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밖에 못해요. 조합이 자기 땅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조합이 한다 그럼 무조건 일단 무슨 방식이다? 내 땅이 지금 현재 10,000평인데 10억 정도 했다.
나갔다 들어오면 40억 정도 될 거예요. 40억 정도 되면 이제 비용 내놔야죠. 비용을 내놔야 되는데 얘네가 개발사업하게 돈 내, 그러면 돈 내요, 돈 안 내? 그래서 땅을 100만 평 있었으면 5천 평으로 줄여요. 그래서 다시 5천 평을 그 사업비용으로 내는 거야. 그럼 나는 기존에 있던 평수보다 나갔다가 줄여받아요, 더 받아? 줄여받는 걸 감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 그 개발 그 비용을 내가 땅으로 부담했다 해서 토지 부담률이라고도 하고 그냥 면적을 줄여받았다 그래서 감보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는데 여기 마곡이거든요. 마곡은 저기 강서구죠. 여는 노원구하고 정반대쪽에 저 밑에 쪽에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여기가 어디 근처에 있죠? 김포공항 근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껴 있어요. 저기 개발 제한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다 보니까 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가면 뭐 25층, 40층 막 이런 빌딩 있잖아요. 그런 건물 높이가 아파트 높이가 안 나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색깔이 나온 게 여기 초록 색깔은 당연히 뭐겠네? 이 노란 색깔이 주거단지예요. 이쪽은 이거 상업단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주거도 들어가고 첨단 산업도 들어가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자 해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2003년인가? 그때 당시에 이거 발표할 때 건설교통부였어.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아니라.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마이크 잡고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발표하자마자 뭐가 떴을까? 뭐야? 헬리콥터.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센스가 없어요. 헬리콥터 떠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이거를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지어야 돼. 대규모로 지어야 돼.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랑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싹 밀어버릴 때 나중에 보상해줘야 되죠. 사업하기 전에. 근데 여기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건물 막 짓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찍어요? 항공사진부터 찍어놔. 이 당시 없던 건물은 줄 수가 없죠. 보상금 받으려고 지은 거 아니야 이거. 나무도 막 심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진부터 찍어 놓는 거야. 요즘 위성 사진이 잘 나오니까 안 떠. 위성에서 찍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뜨지만 옛날에는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형태인데 여기는 그 비아지구라고 대전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이 땅값이 되게 여기가 좀 쌌어요. 땅값이 비쌌어. 여기는 싸. 무슨 방식이겠네? 수용. 비싸. 그럼 나는 얘는 섞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업지구가 여기 지구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여기 아파트 들어섰죠. 여기 무슨 방식이네? 수용 방식. 여기 땅값이 지금 현재 비싸가지고 구획 정리해서 이제 단독주택 부지지에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환지. 섞었으면. 그래서 이제 단독 필지랑 공동택이 섞여 있으니까 혼용 방식이겠지. 그래서 이제 구획 정리해서 이 땅을 뭐 한 거야? 공급한 거야. 공급받은 애들이 건물 적겠죠. 그래서 원래는 제일 먼저 뭐부터 지정하면서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계획 짜는데 여기는 주거단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사업한 시행자가 싹 밀어버린 다음에 CC 이렇게 밀어버린 다음에 얘는 뭘로 간 거고? 수용. 얘는 환지. 조성이 돼서 다시 공급하면 끝나는 거. 이게 도시개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수용이라는 건 A 땅을 돈 주고 산 거죠. 얼마면 돼? 돈 받고 나가야 되죠. 그럼 다 샀으면 누구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시행자. 싹 밀어버리니까 속도가 되게 빠르겠네, 느리겠네?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적게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환지는 A, B, C한테 잠깐만 너 뭐 해라? 나가 있어.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지금 이제 요 땅으로 줄 거야 라는 환지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안 나가고 자빠져 쓰러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느려. 시간은 많이 걸리는 대신에 비용은 덜 들어요. 사업 비용이 얘는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똑같은 땅이긴 한데 얘는 대규모가 돼 있을 거고 얘는 뭐야? 소규모로 돼 있어. 근데 문제가 얘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땅의 면적이 커진댔어요? 줄어진댔어요? 줄어지는 이유가 돈 내라고 그러면 안 내니까 땅으로 내라. 토지로 뭐 한 거예요? 부담한 거예요. 그럼 50%로 많이 잡았다. 그럼 100평 있던 애는 얼마 내놓고 50평짜리 다시 대받는 거야. 대신에 평당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게 50,000원이 됐으면 몇 배 뜬 거예요? 5배 올랐으면 절반 내놔도 2.5배잖아요. 1억짜리 2억 5천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들이 뭉쳐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들이 뭉쳐서 뭐 조소한다고요? 조합 결성해서 조합이 할 수도 있다. 누군가 와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전부를 환지로 한다 그러면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낫겠네요. 누가 와서 하는 게 낫겠네. 어?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온다고.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온대. 그럼 자기네들이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다고. 법 조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성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게 여기서 얘네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면 공공시설 용지 필요해요. 도로 필요하죠. 학교 필요하지. 공원 필요하잖아. 그럼 얘네가 내놓은 땅 갖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그거를 보류해서 환지로 주지 않고 보류해 놨다 해서 보류지라고 그래. 이런 거. 안 준 거를 뭐라고 그래? 보류지. 그럼 보류지를 내가 빼놨어. 50%를 뺐어요. 뺐으면 사업하는 시행자도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시행자가 개인적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팔아가지고 충당하겠다 해서 비용으로 쓰겠다. 머무를 채 비용 빚자 써서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전체 안주기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류지 중에 요거는 채비지, 요건 채비지, 요건 채비지, 요건 채비지를 정했어요.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야. 그럼 채비지랑 공공시설 용지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네? 보류지야. 그래서 이거를 환지기에서 미리 뺀 다음에 나중에 애들한테 돌려줘서 얘가 여기다가 다시 뭐죠? 단독되시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있던 애인데 50%를 간보를 잡았대요. 그럼 몇 평 받아야 정상이에요? 50평. 그럼 이걸 제대로 받았다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40평을 받았다 그러면 10평을 덜 받았네. 10평을 덜 받았으니까 뭐야 이거? 감환지. 60평이야. 10평 더 받았죠. 10평 더 받았으니까 증에서 받았으니까 증환지. 근데 나 안 받아. 돈 줘. 난 안 받고 나갈래.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산 받고 가는 거야.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 환지 뭐야? 부지정. 근데 땅을 땅으로 받아야 뭐죠? 환지인데 건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땅을 땅으로 받는 게 환지인데 건물 받으면 입체적 권리 변동 생겼죠. 그래서 입체환지라고 그래요. 현재 쓰는 표현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구역 들어가면 뭐 보르지가 뭐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말 쓰면 이만큼을 빼먹었구나. 채비지로 사업비용 얼마 충당하구나. 이렇게 들어줄 정도면 돼. 들어줄 정도면. 그러면 순서가 아까 제가 개발구역 지역에서 순서대로 갔었던 거 있지 이걸 이제 옆으로 쓰기가 안 돼가지고 밑으로 내린 건데 사업 방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은 다음에 뭐 나오겠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추론이 되게끔 연습하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수업에 감상하지 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지정해야겠네.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뭐 짜야겠네. 개발계획. 그럼 누가 사업할 사람 누가 정해줘야겠네. 시행자. 얘가 짜기 위한 사업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밀어라. 그냥 사버려. 뭐 수영. 나왔다 들어가라. 환지. 섞었었어요. 그럼 혼영. 그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럼 거기 371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왼쪽에 꾸불꾸불했던 땅을 쭉 폈어요. 피면서 이제 좀 약간 네모 형태의 땅을 갖췄네. 활용하기 좋게끔. 그래서 나갔다가 토지 개발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형태가 환지 방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환지로 주지 않고 빼놓은 땅을 아까 보류지. 그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그래서 거기 5번에 채비지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황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야 니네 돈 안 내니까 뭐라도 줘 땅.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해서 처분할 수 있는 땅을 채비지랍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사업 계획 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 그 중에서 공동시설 용지가 있고 그거 빼고 팔 수 있는 땅 있죠. 즉 시행자가 경비 충당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땅 이게 뭐예요? 채비지예요. 그래서 밑에 만화 보시면 남자애가 사업 그 부지 위에 서 있죠. 거기 보시면 채비지라고 써 있고 밑에는 공공시설 용지라고 돼 있죠. 그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 중에 공공시설 용지 뺀 게 사업비용 충당용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채비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입체한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땅이 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평 토지가 있었어 A가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구획 정리됐을 때
형성됐어. 야, 얘한테 담보율이 50%였다. 토지 부담이 50%였다. 그럼 얘 얼마 받아야 되는 거죠? 25평 받으니까 25평이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25평 정도 받았는데 2종 일반 주거면 건폐율이 60%예요. 건폐율 60%야. 25평에 60%면 몇 평 짓네? 6, 5, 30, 6, 22. 15평 짓네. 15평짜리 건물을 지으려니까 이게 좀 작잖아. 그럼 이거 할 바에야 그냥 얘가 시행자가 사업하다 보면 여기다 아파트 짓는 경우 있거든요. 아파트 질 때 아파트 치면서 요거 32평짜리하고 요거 땅에 지분 있죠. 그럼 그냥 땅 주지 말고 얘한테 그냥 요 아파트를 신청하면 아파트로 주자. 아파트하고 뭐까지 같이 받아? 대지지분. 그럼 이거는 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건물과 건물에 딸린 지분 받았죠. 이걸 무슨 한지라고 그래? 이거 입체한지 한다고. 입체한지는 왜 만들었냐? 땅의 면적이 애매할 때. 땅이 이제 애매해서 땅 주기 애매하면 아파트 질 거니 그거 받아 그럼. 어차피 너는 집 지어야 되는데 평수 너무 작잖냐. 이걸로 내가 줄 테니까 받아라. 그럼 얘는 어차피 원가 들어간 게 땅 위에다가 지는 거니까 용적률 정도 비용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한지다? 입체한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한테 야, 너 받을래? 라고 그러면 신청받아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거야. 건물의 요 일부와 무슨 지분? 공유지분 주는 거야. 무슨 한지? 입체한지. 됐고, 그 밑에 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그 만화 보시면, 왼쪽에 있던 그 땅 갖고 건물하고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싹 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집 지으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럼 지어져 있는 거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무슨 한지? 입체한지라고 해요. 7번에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 문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일단 토지로 내놔라 이 얘기죠. 너가 100평 있었는데 30평을 내놨다. 그럼 얘는 부담률이 몇 프로죠? 내가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쉬워 이거. 토지 부담률. 내가 종전에 100평 있었는데 내가 70평을 받았다는 얘기는 몇 평을 내놨어요? 그럼 내 땅 100평 중에 몇 프로를 내는 거래? 30% 내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 30%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40평을 받았네? 그럼 얘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60%. 60%낸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놓은 비율, 내가 내놓은 비율을 토지 부담률, 적게 받은 비율에서 간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도로로 빠지고 공원으로 학교로 공공용지 공동시설 확보를 위해서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좀 빼놓는 것. 니들이 좀 돈 좀 내라. 안 내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비율이다. 그래서 도시개발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를 한 건데 개발사업 시행에서 개발이 된 그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죠. 나눠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는 그 필요한 경비 충당, 규약이나 정관 규정, 실시 개정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토지 중 가운데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나눠주지 않고 빼놓은 거 뭐? 보류 제공한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기존 토지 소유자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면적보다 좀 약간 더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러한 줄어든 토지 면적을 간보율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야? 토지 부담률.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전체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를 보유했는데 환지 사업이 끝난 후에 800제곱미터 토지를 받았다. 그럼 얼마 제곱미터 내놨네? 200. 그럼 1000분의 200이 되는 거죠. 그럼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800하고 곱하기 100하면 20%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 떼어준 땅이 200이니까 간보율은 1000제곱미터 마이너스 800을 해야지 떼준 거죠. 1000분의 200이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토지 부담 20%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같은 토지 부담률은 같은 환지계획 구역에서도 토지 용도라든지 계계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개별 필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밑줄 다르게. 제발. B 땅인데 B 땅은 이렇게 도로가 지나갔어. 네, A 땅은 맹지야. 그럼 누가 더 좋은 땅이었네요? B가 더 좋은 땅이죠. 그럼 얘 50평 있었으면 얘는 30평 받고 얘 같은 경우는 25평 받았어요. 뭐가 다르네? 같은 평수인데 얘는 더 받았죠. 왜냐면 위치가 뭐하니까 좋고 도로 붙어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얼마를 내는 거냐면 내 땅 중에
전체 50 중에 얼마 내놨어요? 20. 그러면 얼마야? 40%. 얘는 간보율이 40%가 되는 거죠. 얘는 간보율이 몇 프로? 50%. 그럼 개개별 땅마다 간보율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50%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개개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간보율은 다음과 같이 평균 토지 부담률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를 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에 거기 자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 전체 한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시행자 무상귀속되는 면적 있죠. 그거 분해 보르지 중에 내가 제공한 거죠. 제공한 면적 중에 시행자 무상귀속되는 거 뺀 거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업구역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00평 있었어. 10,000평 있었는데 사업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보르지로 빠진 게 그래서 5,000평이에요. 5,000평. 근데 원래 시행자가 원래 갖고 있던 땅도 있을 수 있죠. 전체 10,000평 중에 원래 시행자 무상귀속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시행자 원래 갖고 있던 게 2,000이래. 원래 시행자 갖고 있던 거 2,000을 빼야 되잖아. 그럼 전체 내가 원래 얼마 있었는데 만 중에 원래 내 거잖아. 2,000은. 이거 분해 보르지 5,000 빼줬죠. 5,000 뺀 거 중에 원래 시행자 거 2,000 빼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분에 얼마를 제공한 거네? 8,000분에 3,000을 제공한 거죠. 곱하기 몇 하면 돼? 100 땡땡 땡땡땡 8 4 30 83 24 83 24죠. 8 7에 56 그럼 37점 몇 프로 되겠네. 그럼 37점 몇 프로가 평균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 해. 그러니까 요거 빼는 것만 그 계산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졌지. 별거 아니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얼마야? 10,000. 근데 난 얼마를 받았어요? 5,000 받았죠. 10,000분의 5,000 받은 거잖아. 원래 그건데 원래 시행자 거 2,000은 뺀 걸로 계산해야죠. 원래 시행자 거 10,000에서 2,000을 빼면 8,000이죠. 8,000분의 보르지 중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 빼줘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3,000을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8,000분의 3,000 곱하기 100 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 그 기출 문제 나온 거 한번 풀어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데 공식만 좀 어려운 분이야. 뭐 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뭐가 무상귀속이야? 원래 지 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이러한 간보율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법률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며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평균 토지 부담률을 너무 많이 빼먹지 말아라. 50%를 넘지 말아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권자한테 어떤 승인을 받으면 60%까지는 더 빼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환지계획구역 전체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60% 초과해서 빼먹을 수 있다. 됐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에 비해 돌려받는 면적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땅 가격의 지가가 뭐 돼 있어요?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진 않아요. 땅 값이 10,000원짜리가 50,000원 돼 있으니까 절반만 받아도 2.5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 만화보시면 자 왼쪽에 A가 개별 토지인데 자 A가 왼쪽에 얼마 갖고 있었네? 1,000. 근데 그 남자애가 얼마 받았네요? 여자애가 와 우리 땅 반듯해졌네. 근데 크게 줄어든 것 같다. 당연히 줄어들죠. 내놔야 되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땅 얼마분에? 1,000분의 얼마를 줄여받았어요? 그럼 200 곱하기 100 하면 20%죠. 그럼 이 사람은 간보율 20%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60%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다 평균했을 때 5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못 넘는다. 50%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2번에 이제 개발사업 절차 제가 판서한 거 따라 쓰지 말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네. 거기 도시개발사업 절차도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요? 개발구역의 지정 플러스 개발계획 같이 짰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정해야 돼요? 시행자. 시행자 지정받을 쓴 사람을 크게 7개로 분류합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토지소유자들 모이거나 조합의 또는 법인, 등록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들을 시행자로 정하는데 1번, 2번, 3번은 공공성이 강하죠. 근데 걔네들 아닌 애들은 민간성이 좀 더 강해요. 누가 제약이 조금 더 있겠구나. 그래서 민간은 제약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 매일 나왔던 거였어요. 민간의 구역 지정을 하려면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와라.
민간 너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와라. 토지사안채권 발행할 때 내가 너 부도나무 못 믿어? 뭐 받아와라. 이거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나? 어디서 봤죠? 주택 상환사채.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 중에 누구 못 믿어서? 그래서 지급보증 받아버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은 지급보증 받아야만 되고, 선수금이라는 착수금을 미리 땡겨받으려면 공사 진척이 10% 이상 진척이 됐을 때만 민간인들한테는 이런 규제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자가 이제 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이제 위로 가면 수용 방식 절차 나왔죠?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다음날부터는 개발구역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 그리고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그대로 착수하고 완료되면 공고한 후에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하고 자 이제 니네들 주기로 했던 거 가져가 라고 환지 처분 공고하죠. 공고한 날에 무슨 날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구역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하고 14일 안에 소유권에 따른 환지 등기를 행정기관일 때는 촉탁 어렵게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청이 촉탁. 그리고 개인일 때는 뭐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건데 밑에 보시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요 그림이죠.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 얼마 주고 나가 있어. 얼마면 돼? 이래야 되죠. 싹 밀어버리면 나중에 조성토지 공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환지는 나가 있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무슨 계획이 나와요? 환지 계획. 그리고 빼먹을 때 안 주려고 빼놓은 거 보류해 놓은 거 뭐예요? 보르지. 그 땅 중에 사업용 충당용 땅 채비지. 그리고 그걸 주다 보니까 제대로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제대로 주면 무슨 환지? 정환지. 덜 받으면 감환지. 더 받으면 정환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건물로 받으면 입체환지.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헷갈리겠네. 환지. 그래서 환지 나오면 시험 문제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환지 나오면 틀리니까 환지 파트 안 하면 우리는 3시간만 공부하면 돼. 환지 파트 공부하면 6시간 해야 돼. 어떻게 할래요? 저는 6시간 다 할 거예요. 왜? 들은 게 있어서 찍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환지 버려버리고 수용하고 용어 정리, 요건 이거 위주로 하면 3개는 맞춰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오신 분들은 그거만 하라고 가는 거예요. 환지 보다 보면 머리가 환장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거만이라도 하고, 우리 1월 달부터 시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해야죠. 왜? 찍기라도 하면 들은 게 있으면 찍기라도 돼요. 들은 게 없는 사람은 찍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환지 개념까지는 본다. 오른쪽에 3번 보시면 개발사업 절차도라고 나오는데, 거기 맨 위에 큰 3번 있어요.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있던 거였잖아, 이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6개 내용 중에 4번이 무슨 사업이에요? 4번이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게 도시군 관리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복잡하니까 법을 따로 빼서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이 된 거고, 정비사업도 복잡하니까 따로 만든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 거예요. 이제 개발법은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면서 무슨 계획 짜야 돼? 개발계획. 그 사람을 아까 뭐라 불렀어요?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짠 사람을 뭐라고 하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 누구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원칙이 아까 시도의사 대장 예외국장이죠.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지정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원칙이 4번에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거기 원칙은 시도대장, 2번에 예외적 지정권자 국장이 하는 거 있죠. 국중공들촌으로 간단기억이란 말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길어서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사유다. 아닌 것을 골라라.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국이 뭘까? 국이? 국가가 사업할 때. 중은 뭘까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그때 국장이 하겠다. 공공기관장, 정부출원기관장이 야 우리 여기 30만 이상인데 이 국가계획과 너무 밀접한데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할 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쳤을 때 시도 대도시와 협의가 성립 안 되면 그때 누가 직접 해버려요? 국장.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뭐라 부르죠? 천재. 그래서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일 때 그때 누가 해요? 국장. 웃자고 한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한 거야. 거기 5가지가 누구 지정사유네? 국장.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어떤 스타일로 내냐면 여기가 이렇게 서울시예요. 서울시고 여기가 이제 의정부시.
규정부시가 무슨 도에 있죠? 경기도지사. 그럼 지정권자 원칙이 아까 원칙이 누구였는데? 시, 도지사, 대장. 그럼 원래 개발구역 여기 마곡지구 지정하는 거 누가 지정하는 거야? 마곡지구? 서울시장이. 의정부시 여기 개발구역 지정한다. 그럼 누가 지정해? 대도시 아니죠? 또 누가 해야겠네? 그래서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고양시는 대도시죠. 고양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대도시가 되면 권한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쳤네. 이렇게 걸쳤어. 그럼 이거는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게 맞을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맞을까? 시도에 걸쳤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급수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둘이서 뭐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협의해야죠. 너가 할 건지 내가 할 건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협의해서 할자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를 할자를 정해야 되는데 서로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으세요? 일단 개발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이거 누가 한 거야? 내가 옛날에 했어. 나 나중에 대통령 할 때 찍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청계천 누가 한 거죠? 이명박 시장이 무슨 시장으로 있을 때?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잖아, 솔직히. 그냥 뭐 맨날 아파트만 짓던 사람이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현대 아파트 그 사람이 다 졌잖아요. 근데 그거 하던 사람이 청계천 밀어버리니까 쟤는 완전히 쟤는 미는 건 잘하는구나. 그럼 대한민국도 한번 싹 밀어봐. 했더니 진짜 밀어버렸잖아요. 싹 밀어가지고 녹색 공간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근데 여기 서울시장이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가 나중에 업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도 하려고 할 거고. 그럼 둘이서 협의가 되는데 서로 협의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안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를 정해주면 얘 삐지죠. 얘 정해주면 얘가 삐지잖아. 근데 누가 하는 게 맞아요? 국장이. 그래서 원래는 시도대장인데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국중 공둘천이라고요. 그래서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중앙행정기관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 정부초용기관장이 제안할 때, 천재지변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때, 요 5가지에 해당될 때만 어느 분이 지정하고요. 국장. 이거 아니면 다 누가 하래요? 시도대장이 지정해서 해라. 이 사람을 줄여서 지정권자를 한다. 이렇게 써있다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시도대장 묻는 게 안 나오고 국장이 지한 사유다.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러니까 국중공둘 없으면 그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워둬야 되겠네. 안 외워가지고 시험 내보내면 또 가야겠네. 외워둬야죠. 그래서 국중공둘천 몇 번 대답하면 돼요. 국중공둘천. 그거 간단히 기억해두면 되고. 자, 넘겨보십니다. 자, 그 뒤에 넘기면 이제 절차인데 절차는 외우진 않아도 돼요. 이게 뭔지만 설명드리고 끝낼게. 자, 5번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지정한 게 아니라 야, 서울시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지을 땅이 이제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어딘지 아세요? 인구 제일 많은 구. 송파구가 인구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구가 강남구. 그 다음 많은 구가 어디에? 그 다음 많은 구가 서초구에 서초구. 그 다음 많은 구는 어디에? 노원구에. 노원구, 강서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네가 50만이 넘는 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 이 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많은데 인구를 지금 배분했더니 제일 적은 데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도 개발할 땅이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빈 땅이 없는데 이쪽 가니까 빈 땅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그래서 만든 게 여기 지역들이 다 보금자리 주택자리예요. 근데 여기 신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마곡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해야 돼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해야 되죠. 그 뭐라고 그럴까? 기초조사. 기초조사예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초조사. 근데 여기 면적이 크면 기초조사 하겠지만 면적이 작아.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야. 2만 제곱미터 운동장 몇 개야? 1만이 운동장 하나야. 2만이면. 그럼 이렇게 보면 인구 얼마인지 알 수 있죠. 통계청 가서 물어봐. 인구 몇 명이 사는지. 집 몇 개 딱 세려고 하나, 둘, 셋, 넷, 몇 가구 사겠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초조사 굳이 할 필요가.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임의적사항 can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나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가 한 다음에 이게 싹 밀어버리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람도 시켜주고 공청회까지 해요. 그래서 공람을 하고 주민관계 의견 듣는데 면적이 너무 크면 공청회까지 꼭 개최하라고 해서 100만 회 이상일 때는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장들하고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마곡 쪽에다가 신도시 만들었는데 옆에 부천에서 또 신도시 만들면 인구 서로 깎아먹어요, 이거. 그럼 부천시하고 뭐부터 했어야 돼? 협의. 이쪽 라인에는 신도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뭐 해야 돼? 협의. 그래서 사전에 뭐부터 해야 돼? 협의. 협의가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들한테 심의 신청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 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둘째 주 중에 있는데 행정계획 모든 절차는 의심협이에요? 협의심이에요? 의협심. 들은 것 같아요? 의협심. 의가 뭐예요?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러니까 공람 공청회 의견 청취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러니까 공법은 빠지면 안 된다고. 공법은 첫날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도 나와요. 난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럼 동영상 있잖아. 제가 목이 너무 아픈 이유가 이 동영상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하도 틀어놔가지고 목이 아파, 목이. 그래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 한번 못 들었던 분들은 꼭 동영상 들으시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들으시고, 의협심 순서 맞죠? 네. 심의 거친 다음에 그럼 확정이 됐으니까 지정 이렇게 하면 돼. 야, 그럼 이거 지정할 때, 개발구 지정할 때 순서가 아까 무슨 조사하고 기초조사, 그다음에 의, 협, 심 거쳐서 개발구역을 제했구나. 이 순서로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정이 되면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기존에 농림지역이었으면 밀 수가 없죠. 용도지역을 도시로 바꾸지 않으면 못 밀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도시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정되자마자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봅시다. 도시지역으로 봅시다. 그리고 어떤 놈들이 나오냐면 여기는 애가 나중에 뭐 받고 떠나야 되냐, 보상받아야 되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무슨 짓을 해? 그 개발행위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건축하고 물건 사고 토토토가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여기 지정고시 옆에 2번에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효과. 도시지역으로 보고 지구단계구역까지 의제시켜 버리는데 만약에 지정되는 순간부터 보상금 노리고 별짓 다는 애들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행위 제한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외하고 개발행위는 무조건 뭘 받으셔야 돼? 허가가 안 나와 거의. 좀 있으면 다 밀어버릴 거니까. 그런데 이미 지정되기 전에 하고 있던 애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디귿의 기득권 보호라고 보이십니까? 이미 착수한 자는 30일 안에 신고하면 계속하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 지정됐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공람. 와서 보라고 14일 이상 공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 여기까지 지정이 됐구나. 나는 수용 방식 하니까 조만간 보상을 받고 나가겠구나. 해서 우리한테 통지서까지 보내줘요.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구역 지하기 위해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하고? 조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돼요. 무시하고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협심 순서 한 다음에 지정이 되면 도시로 보고 바로 개발하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건물을 막 짓더래요. 그래서 무슨 행위 못하게 해놓겠다. 개발행위 못하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계획이 짠 대로 누굴 정할 테니까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그때 밀어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수용이면 돈 줘서 내보내면 되고 환지는 계획 짜서 너 어디로 갈 거니까 나가 있어 라고 하면 된다. 그 끝나고 나면 구획 정리됐죠.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고 토지 공급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하고 환지 방식. 그거에 따른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 개발 사업. 이게 개념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개발 계획이 뭔데? 시행자가 누군데? 환지 방식 끝나면 효과가 뭔데? 그거 관련된 거 정리하면 개발법 끝나요. 얘는 신도시 만든 거죠. 근데 나중에 얘가 3, 40년이 지나면 건물들이 점점 뭐 되지 이제? 그럼 얘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죠.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가 또 정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까지 해서 다 끝내버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